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선생님하고 이제 멘델의 유전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복습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들 좀 정리하고 그것과 멘델의 유전 원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그 맥락 중심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강의하고 다음 강의까지 이어서 이제 찍어서 여러분한테 공개할 텐데 이것도 보셔야 되고 다음 거는 꼭 보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내준 이제 그 과제와 함께 정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뭘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하냐면 바로 이거야. 생명의 기원, 또 생명의 기원, 생명의 진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생명의 기원. 처음에 지구는, 그러니까 원시 지구라고 하죠. 처음에 지구는 현재 지구하고는 달랐을 것이다. 원시 지구. 이 원시 지구는 굉장히 어떤 이제 폭력적인 지구죠. 폭력적인 지구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미행성들과 이제 충돌이 있었고, 번개치고 뜨거운 어떤 이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어떤 그런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이면은 지금의 도저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태가 이제 원시 지구라는 거죠. 근데 이 원시 지구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점차 이제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수증기가 뭘로 바뀌어? 수증기가 이제 물로 바뀌는 거죠. 수증기가 물로 바뀌게 되면서 어떻게 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자면 여기 육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 아직도 이제 이 대기권은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 원시 바다에 어떤 이제 최초의 유기물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시 지구의 상태인데, 그럼 이 유기물들은 어떻게 이제 비롯된 거냐라는 게 뭐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이렇게 합성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합성됐을 때의 그 합성의 에너지는 뭐냐? 바로 번개다. 번개고, 이 원시 상태의 뜨거운 어떤, 나는 이제 폭력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지만 뜨거운 어떤 열 에너지나 그런 번개의 에너지로 이용해서 이 무기물들이 유기물로 합성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무기물은 뭐 있습니까? CH4, 메테인, NH3, 그 다음에 수소기체라기보다는 이제 H2O, 물, 수증기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물로 합성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가설인 거죠. 오파린의 이제 가설인데, 이 오파린의 가설에 따르면 이 무기물이 번개의 이런 에너지에서 유기물로 만들어지고, 이 유기물이라고 하면은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당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태를 거치냐면 원시 세포 상태를 거쳐서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세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세포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세포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원시 생명체가 되고, 이 원시 생명체가 점점 진화해서 복잡한 생명체가 되면서 어류서부터 해서 현재의 포유류까지 이제 진화했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무기물에서 유기물, 세포가 되고 원시 생명체가 어떻게 이제 복잡한 생명체로 이렇게 진화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또 이때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어떤 증거가 이제 남아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이때를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이건 다 뭐다? 가설이야 가설이야. 근데 이 가설을 있게끔 한 뭐가 있다? 세계관이 존재한다. 바로 진화론적 세계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렌즈로 이러한 가설과 이러한 어떤 상상을 이제 상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상상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과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 기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첫머리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여기부터 시작하게 되면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면서 심히 이제 보기 좋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보면 원시세포의 이제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코아 세르베이트. 코아 세르베이트는 아미노산 당이 유기물, 어떤 유기물이 이렇게 물충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이걸 가만 보면 세포랑 비슷하거든. 근데 얘는 물층이지 세포막. 이거 굉장히 복잡한 세포막 굉장히 복잡하지. 이 물층과 세포막을 등치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이퀄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 얘도 있죠. 후보에 얘도 또 뭐도 있었어. 마이크로스피어 이런 녀석들도 마찬가지야. 이런 녀석들도 원시세포의 후보군으로 이제 이야기하지만 얘네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의 세포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좋아. 그래서 여하가 세포가 만들어졌어. 근데 이 세포가 하나의 어떤 원시적인 생명체로 되어지는 요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죠, 사실은. 가는 거. 세포 겨우 하나 이제 그래 이런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어. 또 얘가 오랜 시간 동안 원시생명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상당히 많은 어떤 가설과 많은 상상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최초에 이제 육지가 있죠. 육지가 있고 이제 원시 바다가 있어요. 이 원시 바다에는 아직 이 원시 지구에는 이 대기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야. 이 물속에서만 생명체가 이제 살 수가 있는데 대신 뭐는 많았어? 유기물이 많았지. 왜? 번개치고 해가지고 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번개치는 이 에너지로 유기물이 합성된 것들이 이 물속에 많이 녹아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속에 최초의 생명체가 누가 존재하냐? 누가 이제 존재했냐? 종속 영양 생물 1번 얘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종속 영양 생물은 번개로 인해 만들어진 유기물을 먹고 살았을 것이야. 얘를 유기물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내는 것, 우린 그걸 호흡이라고 그래.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라고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 호흡을 무기호흡이죠. 무기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았을 텐데 그렇게 무기호흡을 통해서 산 생명체를 종속 영양 생물이라고 하고 무기호흡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죠? 얘가 CO2가 이제 많이 만들어지죠. 그 CO2가 나오니까 CO2가 만들어졌으니까 CO2하고 이 CO2하고 물하고 이제 물을 가지고 그 어떤 이제 유기물하고 산소를 만드는 독립 영양 생물이 탄생했을 것이다. 최초에는 종속 영양 생물인데 그래서 CO2가 많이 만들어지고 얘를 소비하는, 얘를 이제 먹으면서 어떤 뭔가 이렇게 합성한 이제 어떤 물질을 이제 합성시키는 독립 영양 생물. 그러면 식물이죠, 식물과 같은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독립 영양 이 식물들은요 CO2하고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유기물 만들죠. 포도당 유기물 만들고 또 뭐 만들죠? O2 산소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이제 산소가 등장하는 거지. 이때 산소가 등장을 해. 산소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때 만들어진 이 산소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산소가 이제 O3가 되죠. O3가 뭐가 돼요?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외부에 있는 자외선을 차단시키니까 물속에만 있던 생명체가 이제 육지로 나오게 되는 거지. 되게 그럴듯하죠.
독립영양 생물이 나오면서 산소가 많아지고 산소에서 오존층이 생기면서 해로운 자외선을 피할 길이 생기니까 바닷속에 있던 이 생명체들이 육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녀석들은 하등한 거고 육지로 나오면서 고등한 생명체가 이제 탄생하게 된다라는 뭔가 이게 스토리상의 이제 흐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음 단계는 또 다시 누가 존재? 종속 영양 생물이 2라고 적혀있거든. 이거는 이 독립 영양 생물이 만드는 유기물하고 산소를 통해서 어떤 호흡을 하냐면 얘는 유기호흡이야. 산소호흡이죠. 유기호흡. 우리가 하는 게 유기호흡이거든. 그래서 유기호흡의 결과, 그러니까 무기호흡을 통해서 이 종속 영양 생물은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얘도 호흡의 결과 얘도 에너지를 얻어. 근데 이 무기호흡의 에너지는 양이 적고 얘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종속영양생물, 독립영양생물, 또 종속영양생물, 하지만 유기호흡하는 이런 형태로 물속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원시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체로 점점 진화해 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도 선생님은 수많은 뭘 썼어? 수많은 가설, 아마 그랬을 것이야 라는 가설을 여기다 자꾸 집어넣죠. 그렇죠? 집어넣는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일종의 믿음이야. 일종의 믿음이라는 거죠. 일종의 믿음이 아닌가 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전제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셔서 심히 보기 좋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도 믿음을 갖고 이제 바라보는 거잖아. 그래서 진화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종마다의 불변하는 그 종마다의 특수한 목적을 가진 종들이 종류대로 이제 창조되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과 이런 식으로 진화를 통해서 현재의 복잡한 생명체가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믿음의 문제고 세계관의 문제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를 좀 잘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요걸 다음에 이제 우리 멘델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